자, 이제는 SUV가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흐름을 못 따라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SUV들이 나왔고, 또 럭셔리 브랜드, 고급 브랜드, 스포티한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에서도 다양한 SUV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차는 그런 흐름 속에서 태어난 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턴 마틴의 DBX 707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턴 마틴의 DBX 707이라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미 여러 럭셔리 브랜드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브랜드들에서 이런 SUV 모델들 많이 선보였죠. 대표적인 게 아마 포르쉐의 마칸 그리고 카이엔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렇다고 해도 결코 싼 모델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엔트리 모델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성능 혹은 럭셔리를 표방하는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SUV의 1번 주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 좋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람보르기니도 우루스라는 SUV 모델을 선보였고요. 롤스로이스는 컬리넌, 벤틀리는 벤테이가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모델들을 선보여 왔죠. 에스턴 마틴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오늘 가지고 온 이 DBX 707이라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3년 내지 3년 반? 우리 에스턴 마틴이 우리나라의 DBX 모델 기본형을 먼저 출시를 했었고, 한 2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DBX 707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더 고성능 버전의 이 DBX 707 에디션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기본형보다는 이 DBX 707을 더더욱 열심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에스턴 마틴은 왜 기본형이 아닌 이 DBX 707을 메인으로 삼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겉에서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었던 본드카로 대표적인 별명이 있죠. 본드카로 불리는 에스턴 마틴의 그런 이미지들을 한층 더 위로 훅 뛰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턴 마틴이라고 하는 브랜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SUV라고 하는 차급, 차종에 참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훨씬 더 큰 사이즈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에스턴 마틴의 이 쿠페형 혹은 스포츠카 모델들, 그 차들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들도 굉장히 멋진 디자인,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앞에가 딱 웅장하게 서 있는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스포츠카보다는 GT 성향에 더 가까운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DBX에서는 그대로 이 SUV 형태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서 꽤 어울리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헤드램프나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립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에스턴 마틴 모델들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굉장히 날카롭고 또 똘망똘망한 그런 이미지들을 잘 갖춰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에스턴 마틴의 느낌을 그대로 내면서도 SUV다운 느낌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낸 그런 디자인을 가져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루스나 이런 차들, 각각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디자인 시그니처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각지고 면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반면에 컬리넌이나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락부락한 그런 몸집을, 그리고 마칸이나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911을 그대로 키워둔 듯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에스턴 마틴 이 DBX는 에스턴 마틴만의 느낌들을 SUV 형태로 잘 꾸며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요 옆쪽에 약간의 좀 네모난 직사각형 같은 그런 형태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707 에디션이 되면서는 스포티한 이미지들을 더욱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일자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래서 요 그릴과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형태가 쭉쭉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차가 한층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도 같이 만들어냈죠. 거기다가 보닛 위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배기열이 올라오는 엔진열이죠. 엔진열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윙 같은 것들,
공기의 흐름을 더 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요소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에스턴 마틴 특유의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날렵한 그런 실루엣, 그런 것들을 이 SUV에서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색상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보르도 와인 같은 그런 컬러, 굉장히 짙은 진홍빛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컬러하고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이런 블랙 하이글로시의 파츠들, 굉장히 과격하게 들어간 이런 라인들을 같이 합쳐서 보게 되니까 와, 진짜 SUV도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섹시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에스턴 마틴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라기보다는 DBX만의 특성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려고 노력을 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턴 마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스포티한,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한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바퀴 팬더 쪽에 이렇게 실제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공기 흐름들, 흐름 구멍들,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동시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옆모습에서 충실히 담아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285, 35, ZR23, 23인치의 엄청난 사이즈의 휠, 거기다가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까지 같이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추구를 하는 바 굉장히 스포티한 것들, 거기다가 꽤 괜찮은 승차감까지 한 번에 다 가져가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 같은 측면들을 골고루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모습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SUV다 라고 하면은 예끼노마 거짓말 하지마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아요. 진짜 에스턴 마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강렬한 디자인들, 거기다가 DBX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굉장히 웅장한 스포티함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모습이 이 뒷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끝부분을 살짝 카본을 덧대서 더 스포티한 모습들, 고급스러운 이미지들도 같이 마련을 해놨고요. 뒤쪽 유리로 쭉 내려가는 이런 공기의 구멍들을 이용을 해서 뒷 유리를 위한 와이퍼를 없애면서도 뒷유리 뒤쪽 시야를 확보를 하는데 결코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구성을 갖춰둔 것도 특징입니다. 사실 아이오닉 5가 뒷유리 와이퍼가 없죠. 그러면서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차는 진짜 그 뒷유리 시야 확보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DBX만큼은 진짜로 꽤 괜찮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 둘을 비교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시야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에스턴 마틴 특유의 약간 아래로 처져 있는 듯한 처마 지붕 같은 이런 이 테일 램프,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뒤쪽에 트렁크 리드 쪽에도 약간의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F1 레이스카인가요? 사실 이 에스턴 마틴 DBX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F1에서 세이프티카로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런 정도로 F1 레이스카하고 같이 달려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는 차, 그런 차가 이 DBX 70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능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윙도 설치를 해주고 공기의 흐름을 아무튼 최적화를 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다 때려 박아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쪽 끝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배기구도 트윈 듀얼로 배치를 해주게 되면서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아주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번호판 바로 위에 있고요.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트렁크의 공간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골프백도 2세트 정도는 아주 무던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을 이렇게 쭉 내릴 수도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의 반응도 상당히 빠른 편에 해당을 하고요. 뒷좌석을 4대2대4로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역시 이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아주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퍼포먼스를 강조를 했고 또 스포티한 그런 모델이기는 하지만
편의성 측면에서도 결코 허투루 개발을 하지 않은 차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 트렁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어 서스펜션을 쭉 낮춰놓으니까 차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꽤 세부적으로 서스펜션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SUV를 처음 만들어 보긴 했지만 결코 쉬운 생각으로 만든 차는 아니야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DBX707의 운전석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나볼 수 있었던 에스턴 마틴의 그런 실내 디자인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좀 세련된 그런 이미지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 에스턴 마틴도 그렇지만 이 마세라티도 그렇고 몇몇 브랜드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변화에 궁색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좀 세련된 것보다는 이 럭셔리한, 전통적인 럭셔리함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최신의 기술들을 좀 늦게 적용을 해온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도 사실은 그런 브랜드 중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이런 좀 최신화된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시스템들, 이런 구성들이 꽤 반갑게 느껴지는 것들도 사실이에요. 어떤 것들이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디지털 클러스터,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된 것도 에스턴 마틴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좀 변화의 폭이 좀 느린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런 것들을 골고루 적용을 해두는 그런 모습들이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도 마찬가지고,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풀 디지털로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졌어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에스턴 마틴 만의 것은 아니긴 하지만 에스턴 마틴의 이 자랑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요 역방향으로 넘어가는 이제 속도계하고 RPM, 엔진 회전계가 디지털 클러스터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대로 유지는 됐지만 보다 더 새로운 그런 이 시인성, 더 좋은 시인성들을 자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에요. 터치가 안 됩니다. 디지털로 이제 굉장히 좋은 화질의 요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터치가 되지는 않고 요 가운데에 있는 조그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조그 같은 경우에는 가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사용을 하는 바로 그 형태거든요. 여기서 뜬금없이 벤츠의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이미지가 확 깨지는 그런 느낌들도 조금은 있기는 한데, 터치마저 안 되고 또 이렇게 벤츠의 조그 스타일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편의성이 여전히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약간의 좀 한계 혹은 마이너스,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차값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터치가 지금이 몇 년도인데 터치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거는 카플레이나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들, 무선이 아닌 유선이기는 하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꽤 편리하게, 나쁘지 않게, 편리하게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들로 모든 부분들을 다 감싸놨다라든가, 블랙의 하이글로시 그리고 카본 파이버를 이용을 한 이런 소재들의 적용을 통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그런 모습들은, 와, 과연 에스턴 마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진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클락션이 이렇게 크게 들어간 차도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클락션,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스티어링 휠, 거기다가 스티어링 휠하고 따로 움직이게 되는 요 시프트 패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성향을 알 수 있으면서도 이 DBX707이 추구한 것은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라 꽤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들도 같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은 안 되고 글래스 루프 형태로 요 커버만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요.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들로 마감을 다 해놨어요. 햇빛을 막는 그런 기능들부터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을 해둔 얄팍한 이런 선바이저들을 이용을 해서 이 DBX707이 그냥 퍼포먼스만 강조한 SUV가 아니라 럭셔리한 SUV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것을 목표로 이 차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럭셔리한 것들을 뭐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에스턴 마틴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퍼포먼스, 스포티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트도 스포츠 타입 시트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저는 약간 끼는 편인데 다른 분들은 괜찮은 착장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죽도, 시트에 들어간 가죽도 상당히 좋은 가죽들을 적용을 해준 덕분에 약간 좀 미끌미끌하면서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이지 그리고 레드 투톤의 이 시트 가죽을 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도 충실하게 갖추려고 했다는 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꽤 좋은 편이에요. 앞에 시야도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하고, 앞에 보닛 부분도 그렇게까지 시야를 많이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꽤 괜찮은 그런 시야 각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리기 좋으면서도 꽤 편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 운전자의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DBX707 2열로 들어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1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꽤 고급의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실내를 꾸며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장, 루프나 이런 비필러 이런 곳들까지도 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들을 적용을 해둔 것들이 앞좌석에서 A필러나 B필러 루프 쪽 혹은 선바이저 쪽 안쪽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들을 적용을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차의 길이가 사실은 5m가 조금 넘는 한 5.1m 정도 되는 크기라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도 실내 공간이 의외로 꽤 넓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이 대중적인 뭐 브랜드들, 유럽 브랜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이 DBX707은 럭셔리 하려면은 이런 거는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쪽 카메라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썬루프의 커버 정도는 열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주먹 두 개를 다 넣기에는 약간 좀 빡빡하지만 두 개가 다 들어갈 법한 그런 무릎 공간, 발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요. 특히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센터 터널 쪽이 살짝 좀 올라와 있는 편인데, 앞좌석 시트를 이제 고정을 해주는 요 레일이 살짝 좀 위로 올라가 있고 그 아래쪽이 파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물론 신발은 조금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사람이 탈 수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요 보통의 2열의 가운데 자리는 사람이 못 앉게 헤드레스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앉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편이었는데, 이 DBX707은 가운데 앉아도 발을 올려두기도, 발을 펼쳐서 놓기에도 발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발이 겹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좌우 공간은 약간의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이상해 보이네요. 저보다 조금 더 어깨 체형이 좁으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가운데까지 해서 3명이 앉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DBX707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 강력한 성능, 진짜 강력한 성능이라고 할 법하거든요. 이 성능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일단 이 엔진과 이제 변속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4리터 V8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발휘하는 성능이 무려 707마력.
엄청난 수치예요. 최고 출력 707마력에 최대 토크도 약 91kgm/m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이게 SUV 성능이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발휘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3.3초에 불과해요. 엄청난 가속력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말 그대로 엄청난, 다른 무언가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엄청난 성능을 발휘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이 스포츠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F1에서 세이프티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차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더더욱 더 강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707 에디션이 아닌 기본형 같은 경우에도 약 590마력, 거의 600마력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성능들을 보여줬거든요. 707 에디션은 진짜 무늬만 SUV고 스포츠카다 라고 해도 좋은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는 거죠. 지금 뒤에 차가 없으니까 완전 정차를 했다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요. 가속을 해보면은 우와! 이미 시속 100km가 넘었어요. 진짜 SUV를 시승을 하면서 이런 미친 성능이라고 할 법한 이런 모습들을 처음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DBX 707은 진짜 퍼포먼스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짜 누구도 따라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확실히 SUV죠. 스포츠카하고는 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터레인, 인디비주얼, GT, 스포츠 플러스라고 하는 5개 모드로 제공이 돼요. 기본 모드가 GT 모드고요. 이런 고성능, 달리는 것에 집중을 하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터레인이라고 하는 SUV 특화, 이 오프로드 특화 모드도 같이 담겨 있는 데다가 스포츠카 같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차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했고 어떤 것들까지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인연비가 6점 몇수를 기억을 하거든요. 7km/L가 안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주행을 하다 보면은 5km를 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로 이 차의 기본적인 성향은 일단은 달리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성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고 조금만 이 밟은 채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속도는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 차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속도를 올려버리고 또 그런 속도 안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GT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속도를 쫙 올려버려서 그러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거동으로 차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 여기서 만약에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변환을 한 다음에 드라이버가 제가 아니라 진짜 전문 드라이버가 이 차를 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누가 SUV라고 보겠습니까? 진짜로. 제가 굳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성능 하나만큼은 진짜 미친 차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너무나 잘 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능을 어디서 즐기겠습니까? 서킷을 가는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이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만 굴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성능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오너분들이 주로 달리게 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이 제한 속도 안에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떨까? 그때는 또 굉장히 정숙하고 또 편안한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일단 기본 모드가 GT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기본적으로는 고속으로 쭉 달리고 있어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란투리스모, 그랜투어러 그런 성향의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정숙성도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해요. 밖에서 들어오는 뭐 풍절음이라든가 도로 노면에서 쫙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로드 노이즈, 그런 것들도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평온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가장 기본이 되는 GT 모드를 두고 시속 90, 80 혹은 100에서 110 정도로 주행을 쭉 하고 있으면은 너무나 편안한, 그래서 내가 에스턴 마틴을 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평화로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조향을 할 때도 차의 거동이 쉽게 깨지지 않고 고속으로 쭉 달리면서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도 차가 불안하지 않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도를 딱 잡는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도로에 쫙 붙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SUV, 그런 차가 이 DBX 707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환경에서 드라이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아쉬움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는 있는데 이탈 방지나 차선 유지 보조는 없어요. 그래서 차선을 밟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에서 햅틱 반응으로 딕 이런 진동이 전달이 되는데 그게 끝입니다. 차선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조향을 해준다거나 보타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차와의 차간 간격,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은 해주지만 차선을 유지를 해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전자가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차선 유지 보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행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렇게 초고가의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없어? 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요소가 이런 차선 유지 보조와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조금은 아쉽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스턴 마틴의 DBX 707 에디션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걱정을 조금 많이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SUV, 초고성능의 SUV들을 여러 출시를 했는데 그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판매량이 훅훅 떨어져 나간다,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분명 이 무언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서 괜찮다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성능 충분히 강력하고요. 럭셔리한 것들, 에스턴 마틴은 원래 럭셔리한 것들을 꽤 만들어 본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꽤 훌륭했습니다. 어느 브랜드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턴 마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을 주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익숙한 브랜드를 먼저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DBX 707의 가격이 3억 1,700만 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웬만한 것들을 다 추가를 해서 담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4억, 5억을 그냥 훌쩍 넘어가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면은 5억을 주고 이것을 살래요? 아니면은 5억을 주고 컬리넌을 살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승차감과 하차감, 그리고 겉에서 보이는 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자신감, 자부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차를 선택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아주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다 쉽게 사는 모델은 아니에요. 에스컬레이드 그러나 어차피 다 쉽게 사는 모델들은 아니에요. 컬리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삼성동 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쉽게 보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모델들이건 쉽게 보기는 힘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는 그 누구와도 다른 진짜 사람들이 잘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의 아주 특별한 모델을 사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 에스턴 마틴의 DBX 707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익숙한 브랜드를 원하신다면은 아마도 이 차를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차, 나만을 표현할 수 있는 차, 나만 선택할 수 있는 차, 그런 차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DBX 707은 아주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차 타고 조금 더 즐기러 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